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고향이 지방인 저는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20살 때부터 부모님의 곁을 떠나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때 3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20대 후반까지는 딱히 연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했고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가진 건 나이뿐 연애를 할 생각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상인 30대 초반이었고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에는 강남에서 꽤 큰 미용실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경험을 쌓으려고 다른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곧 자신의 이름을 건 미용실을 열 거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의 능력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보던 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본인의 인생 계획이 철저히 짜여 있는 그의 모습에 저는 첫 만남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용사인 만큼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만날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나타나더라고요. 덕분에 머리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자기 미용실을 열면 제 머리도 해주겠다는 뻔한 말에도 저는 웃음이 났네요. 문득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할 상대라면 연애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무턱대고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느 연인과 다를 것 없이 시간 날 때마다 만나 데이트를 하고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외로 연애를 할 때 무뚝뚝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도 가벼워 보이지 않고 남자답다고 느껴져 좋았습니다. 저는 똑같이 회사에 다녔고 남자친구는 본인의 말대로 저와 교제를 하고 3개월 뒤에 일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본인의 가게를 여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까지 쭉 월급쟁이로 살았었기 때문에 가게 임대료나 상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답을 내주지 못했어요. 강남에 건물을 알아보던 남자친구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강남권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 대출을 받아보라고 대답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받은 대출이 있어서 더 받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표정이 굳더니 저에게 빈말이라도 내가 빌려줄게 라는 말은 하지 않냐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벙쪘어요. 일단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낸 것도 처음이었고 빈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로 제가 빌려주길 바라는 듯 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남자친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연락 주기도 길어지고 대답도 성의 없어졌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급한 일이 생겼다, 집에 빨리 가봐야 한다, 몸이 좋지 않다 등등 가진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어요. 남자친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에 대한 마음이 컸던 저는 고민을 하다 남자친구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던 금액을 전부 빌려주기에는 무리였어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남자친구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팔짱을 풀고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교 졸업 후 쉬지 않고 일한 돈을 모두 남자친구에게 줬습니다. 엄연히 빌려준 돈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도 돈을 빌려서 제 돈과 합쳐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인데 왜 그때는 알지 못했는지. 제 돈을 받은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작은 건물에 본인의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강남에는 이미 워낙 쟁쟁한 미용실들도 많고 실력 좋은 디자이너들도 많기에 미용실 오픈 초반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손님이 오지 않아 남자친구가 힘들어했습니다. 강남에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것도 허덕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남자친구의 생활비도 제가 주고 있더군요.
처음엔 남자친구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힘이 들었는지 말없이 받았습니다. 저도 별다른 말 없이 매달 남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오픈 3개월에 접어들 쯤. 여전히 손님은 별로 없었고 남자친구 미용실의 매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변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다였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몇몇 사람들은 남자친구의 미용실에 가줬어요. 특히 회사 동료 한 명이 머리가 아주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남자친구 미용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동료에게 밥도 사주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SNS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로 헤어 시술을 해주고 SNS에 좋은 후기를 써달라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남자친구에게도 알려줬습니다. 남자친구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을 한 뒤 조건을 승낙한 사람들을 가게로 불러 무료로 헤어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둘이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홍보한 것보다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몇 장과 짧은 후기를 쓴 게 더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손님은 금세 늘었고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남자친구 표정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해보니 다소 가라앉은 목소리로 거의 다 와간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어두운 표정의 남자친구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거한 진상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머리를 다 하고 난 뒤에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제 금액이 많이 나왔다며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시술 전 미리 가격을 알려드렸지만 시술이 끝난 후에 가격에 불만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며 자기는 그 가격이 아니면 결제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객과 남자친구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이 생겼고 그러다 둘 다 조금 언성이 높아졌답니다. 결국 고객은 그 가격을 결제하고 갔지만 그 뒤에 인터넷 리뷰 별점을 테러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리뷰에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날조해서 말이죠.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화가 나 그 고객이 적었다는 인터넷 리뷰를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남자친구가 말해줬던 상황과 비슷했지만 누가 봐도 가게의 악감정을 가지고 쓴 듯한 글이었어요. 심지어 제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지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고객에게 욕설을 하겠나요? 그 리뷰를 보고 나니 화가 나서 손이 떨리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하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이제야 손님도 깨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답답했지만 남자친구의 일이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말 웃기지만 저는 이때도 감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한 제 모습과 먼 미래까지 내다본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남자친구가 어른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진실을 모른 채 말이죠. 이후 그 리뷰 하나로 왠지 고객이 조금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시대에 리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10개의 좋은 리뷰가 있더라도 1개의 안 좋은 리뷰가 있으면 망설여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도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었기에 남자친구는 더 열심히 일하고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미용사분이 고객 응대를 너무 대충 하신다, 막말을 한다 와 같은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원래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알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이 글 쓴 사람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 진상 손님이었다 라고 말했어요. 저야 남자친구 이야기만 듣는 거니 남자친구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 관한 안 좋은 리뷰가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올라왔는데 헤어지기 전까지 남자친구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은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시간이 흘러 저희가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저는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아직 별 생각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때가 되면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자꾸 가슴이 답답해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어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려고요. 걱정되어 회사 반차까지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분간은 푹 쉬어줘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평생 일만 해오신 어머니에게 휴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서울에 같이 있으면서 나들이나 가자고 했죠. 평소라면 일하는 저를 귀찮게 한다며 거절하셨겠지만 그때는 웬일인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퇴근 후와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줄게 되었죠. 서울에 연고도 없고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가기 이틀 전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문득 어머니의 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대충 자른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하고 흰 머리도 꽤 많이 나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미용실 들렸다가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미용실은 비싸다며 그냥 동네 단골 미용실 가면 된다고 하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저녁에 남자친구의 미용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도 있었고 1년 반이나 만났으니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자취방과 회사가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제 퇴근 시간쯤 어머니에게 회사 앞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퇴근 직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 앞으로 온 어머니만 택시를 태워 남자친구 미용실로 보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남자친구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이 대충 마무리되고 저는 남자친구의 미용실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머리 다 했냐고 물으니 카페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미용실에 계속 있지 않고 나왔냐고 하니 어서 오기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괜히 다른 손님에게 민폐가 될까봐 어머니가 나오신 거로 생각한 채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머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요. 왜 하지 않았냐고 묻자 가격표를 보고 너무 비싸서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돈 걱정하는 엄마를 보니 답답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머리를 하자고 했어요. 계속 싫다고 하시다가 제가 짜증을 내니까 그럼 다른 미용실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응하듯 계속 물으니 그제야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실에 들어가자 다른 직원들 없이 미용사 제 남자친구와 여자 손님 둘만 가게 안에 있었대요.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며 웃고 장난을 치더랍니다. 손님인 저희 어머니는 응대도 하지 않고요. 문 앞에서 서성이던 어머니가 먼저 머리를 하러 왔다고 말을 하니 남자친구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기다리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소파에 가서 앉았고 남자친구와 그 여자 손님은 계속 웃고 떠들었답니다.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예약하고 왔냐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여자 손님의 머리를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제가 예약을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딸이 예약했을 거라고 제 이름을 말하니 그런 예약자는 없다고 했답니다. 제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라 남자친구도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약 없이는 머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네요. 참고로 남자친구 미용실은 100% 예약제인 가게가 아니에요. 이때까진 예약 손님이 꽉 차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가관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어머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다른 손님 불편해하니까 나가달라고 했대요. 커트라도 빨리 해줄 수 없냐고 어머니가 묻자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라고 작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거짓말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고 그때부터 지난 리뷰들이 생각이 났고 리뷰들이 전부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들으셨대요. 너무 화가 나 손이 떨렸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남자친구를 믿자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초행길이니 다른 미용실을 갔을 수도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갔던 미용실로 가보자고 했어요. 어찌되었든 어머니에게 욕을 한 것을 따질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남자친구의 가게 앞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어요.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홀 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까르르 거리는 소리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샴푸실이었어요. 안을 보니 머리에 수건을 감싼 여자와 남자친구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니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 있는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여자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쳐다보며 얼굴을 봤는데 남자친구의 미용실이 너무 좋다며 주변에 소개를 해주던 그 고마운 회사 동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출입구 쪽에 서서 계신 어머니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데리고 미용실을 빠져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내려가셨고 남자친구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회사 동료는 며칠 연차를 쓰더니 다시 출근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더군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졌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저희 둘 다 SNS나 메신저에 연애 중이라는 걸 티를 내거나 연애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동료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답니다. 굳이 저에게 와서 헤어졌냐고 묻기도 그럴 테니까요.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고 말한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리 그런들 동료 전 남자친구와 그런 관계를 가진 동료도 너무 괘씸했습니다. 동료에게는 답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헤어졌다고 말하고 다녔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갖은 변명을 대며 빌더니 점점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끝낼 때 끝내더라도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코웃음을 치며 나이 들어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성의 끈이 끊기더군요. 손을 벌벌 떨며 욕을 한 뒤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고 혼자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지만 다시 그 인간과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커뮤니티에서 남자친구의 미용실은 유명했습니다. 갑질, 폭언 미용실로요. 그제야 저는 안 좋은 리뷰들이 진상 손님들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인 걸 알게 됐습니다. 멍청하게 남자친구의 말만 믿은 제가 너무 어리석고 한심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미용실 오픈 초반에 남자친구의 생계가 힘들어서 생활비로 준 돈도 꽤 되지만 그건 제가 좋아서 준 돈이니까. 하지만 모자랐던 미용실 보증금은 금액도 꽤 크고 어머니의 돈도 있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선자 지인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지인의 잘못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 동료도 더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니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네요.